시간 등기 이신청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등기간의 이제 처분이나 등기간의 결정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을 때 이때 이제 관할지방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분은 주로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실행, 이건 이제 처분이고, 결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정은 등기 신청한 내용을 등기관이 거부하는 것, 즉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관할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청과 관련해서는 관할지방법원이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신청은 이제 관할지방법원의 신청인데, 이 신청서와 관련해서 제출은 관할 등기소에다가 이 신청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처분이나 결정을 한 등기관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검토를 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서 제출은 관할 등기소에 하고, 이 신청 자체 사무 관할은 관할지방법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결정이나 처분할 당시 사실이나 증거 방법을 가지고 이의를 해야 되고,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 가지고는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 사무 자체가 정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청된 해당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와 관련해서 이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와 관련된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와 관련된 사무 자체가 정지가 되는 효력은 없다. 그걸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신청된 내용과 관련해서 이유가 있는 경우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 두 가지. 그래서 등기 전 이의 신청 기대인데, 등기관은 이의 신청된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한다. 그래서 등기 실행을 원하면 등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이제 잘못됐으면 등기와 관련해서 말소를 한다든지 그와 같은 이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처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유가 없다. 등기관이 이제 판단했을 때 이유가 없다. 그럼 이때 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기관이 의견을 붙여서 관할지방법원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된 이후 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이제 마쳐진 이후 이 신청이 있는 경우, 이때 이제 등기관이 신청된 내용과 관련해서 각각 관련된 사실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마쳐진 등기와 관련해서 신청 각하 사유, 관할 위반이나 등기 사항이 아닌 그와 관련해서 이 신청이 있는 경우, 이때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마찬가지로 의견을 이제 첨부해서 각각 이제 관할지방법원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청 내용과 관련해서 관할지방법원 이제 결정, 이유와 관련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항고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된 내용과 관련해서 관할지방법원이 결정했을 때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명령 등기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송달과 관련 나 있고, 송달은 이제 민사소송법 규정 준용하고, 이와 관련된 병원 비송사건 절차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산하고 채권 등의 이제 담보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이제 부분은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등기 절차하고 거의 뭐 절차는 이제 유사하고, 단지 이제 등기하는 대상이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하고 채권 관련해서 각각 담보, 동산 담보하고 채권 담보와 관련해서 등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로 여기 법의 이제 특성,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나와야 된다. 첫 번째가 이제 담보 약정 그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담보 약정은 양도 담보 등의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하는 약정이 담보 약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담보 약정 설정할 수 있는 대상, 동산하고 채권하고 지식재산권, 여기 이제 세 가지와 관련해서 각각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다. 그러니까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아니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아니면 이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그와 같은 이제 약정을 여기 이제 해당되는 법에서는 담보 약정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다음 이제 담보권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산 담보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보 약정에 따라 동산과 관련해서 동산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동산은 여러 개 동산이나 장래 취득할 동산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동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 이제 채권 담보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권 담보권은 건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명채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명채권의 내용이 건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매출과 관련해서 뭐 매출 채권 뭐 이런 부분이 여기 이제 지명채권 내용 여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지식 재산 담보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 직접 회로 배치 설계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해서 설정된 담보권이 지식재산 담보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권 설정자가 나와 있습니다. 담보권 설정자는 주로 뭐 동산이나 또는 뭐 지명채권이라든지 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주로 이제 담보권 설정자고, 일반적으로 이제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채무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각각 담보 설정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담보 설정자는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이제 동산하고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담보권 설정자는 법인, 상사법인, 민법상의 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등기법에 따라서 상업등기법에 따라서 상호등기를 한 사람,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 담보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하고 채권하고 일단 담보권 설정자와 관련해서는 법인하고, 그 다음에 상업등기법에서 상호등기를 한 사람, 여기 이제 두 가지만 동산하고 채권과 관련해서 담보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관련해서는 법인, 그리고 상업등기법에서 상호등기한 자 두 가지만 담보권 설정자가 된다. 이게 다른 법률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담보 등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같은 이제 등기가 담보 등기고 그다음 담보 등기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담보 등기부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위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자료를 담보권 설정자별로 저장한 보조기억 장치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담보등기부와 관련된 동산담보등기부 그리고 채권담보등기부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보등기부 편성을 담보권 설정자별로 각각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담보권 설정자별로 담보권 설정자니까 좀 전에 봤던 법인 아니면 사업등기법에 따라서 상호 등기를 한 사람인데 담보권 설정자별로 동산담보등기부, 채권담보등기부를 둔다는 건 등기부 편성을 사람이 위주로 해서 즉 인적 편성주의를 취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는 등기부 이제 편성할 때는 토지하고 건물별로 해서 즉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등기부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동산하고 채권과 관련된 등기부는 담보권 설정자별로 즉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동산 등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등이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가 들어가고 담보 목적물의 물상 보증인 그리고 담보 목적물의 제3취득자 이 사람들은 이제 다 포함해서 채무자 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해관계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인에는 채무자 등하고 담보 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또는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보에 의해서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 이 사람들을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그 부분 부동산 등기하고 좀 다른 점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산담보권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개 이제 동산과 관련해서 담보 등기를 하게 되면 동산담보권이 되고 여기 이제 여러 개 이제 동산과 관련해서는 동산의 이제 종류, 보관 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또는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담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산담보와 관련해서 담보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법률에서 이제 동산이라 하더라도 담보 등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재단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등기나 등록되어 있는 동산은 여기 해당되는 동산 담보권의 담보 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화물 상한증하고 선한증권 또는 창고 증권이 작성된 동산 이것도 동산담보권의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기명 채권 청서나 유동화 증권이나 그 밖에 이제 증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나 있는 대상은 동산이라 하더라도 담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권 설정자가 상호 등기가 말소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호 등기가 말소됐다 하더라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시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등기하고 약간 좀 차이점입니다.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는 자는, 즉 동산담보권 설정자는 담보 약정을 할 때 담보 목적물에 소유 여부, 즉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소유인지, 그리고 다 해당되는 동산 담보 목적물과 관련해서 해당된 동산에 대해서 다른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 존재 유무와 관련해서 상대방한테 각각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담보 등기할 때하고 차이점입니다. 그 명시 의무 있지 않은 것,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담보 등기의 효력과 관련해서 나있습니다. 동산담보 이제 설정하게 되면 첫 번째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 즉 담보권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산담보권에 있어서는 등기 자체는 동산담보권 취득과 관련해서 각각 승인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동산에 대해서 설정된 동산담보권이 성립되어 있는데, 부동산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등기 순수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하고 이제 인도가 나 있는데, 동일한 동산에 대해서 담보 등기부 등기하고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된 거하고 인도 두 가지 순위는 권리 이제 순위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가 먼저인지 인도가 먼저인지 그에 따라서 순위와 관련해서 정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특이하니까 그 부분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산담보권에 내용이 나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민법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의 내용하고 이제 같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것. 다른 채권자보다 이제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불가분성 규정인데, 채권 정보 변제받을 때까지는 정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동산담보권의 이제 효력범위인데, 담보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하고 준물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그다음에 이제 과실에 대한 이제 효력이 나 있는데, 담보 목적물에 대해서 압류 또는 인도 청구가 있은 이후 담보권 설정자가 담보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과 관련해서도 각각 효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담보 채권의 이제 범위인데, 원본, 이자, 위약금, 그리고 담보권 실행의 비용, 그리고 담보 목적물의 보존 비용, 그리고 채무 불이행이나 담보 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까지가 피담보 채권의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반성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하고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제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상 대위성을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죠. 일반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담보 목적물의 매각이나 임대, 매실, 훼손 또는 공용 징수로 인해서 담보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도 각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권하고 실행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3취득자의 이제 비용사항 청구권 기능인데,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유자와 관련해서 비용사항 청구권 내용하고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담보 목적물에 반한 청구권 기능인데,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물권적 청구권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실행 방법은 채권과 관련해서 채권 해소하기 위한 같은 방법이고, 첫 번째 보시면
담보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처분을 해가지고 대상물을 처분해서 청산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접 변제 청구는 뭐 일반적으로 기속 청산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뭐 경매 청구와 관련해서는 담보권자가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담보 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한다. 그 처분을 통해서 이제 청산을 보고, 그다음에 직접 변제 청구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담보권자는 담보 목적물로서 직접 변제 충당하거나, 즉 자기가 이제 소유권 취득하거나 담보 목적물을 매각해서 그 대금을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기속 청산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우리 이제 기속 청산과 관련해서는 일단 절차,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우선 채권 변제기 이후에 기속 청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에게 관련된 내용 통지를 하고, 그 다음 1개월이 경과가 돼야 기속 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속 청산하기 위한 요건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했을 때 그 매각 대금에서 채권액을 뺀 남은 이제 청산금이 있으면 그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로부터 직접 변제 충당하는 경우 이때 이제 청산금은 채무자에게 지급했을 때 해당되는 이제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행 방법과 관련해서 일단 뭐 경매 청구하고 직접 변제 청구 그 두 가지와 관련해서 내용들이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밖에 이제 관련된 내용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담보물권 내용하고 성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분의 여기 교재나 있는 각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채권 담보권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지명채권과 관련해서 지명채권을 담보로 이제 제공하는 경우고, 이때 뭐 지명채권은 주로 매출채권, 매출대금 관련된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전 지급을 목적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와 관련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채권 담보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권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개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의 종류하고 발생 원인 그리고 발생 연, 월, 일 그 밖에 이제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때는 채권과 관련해서 담보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담보 등기부에 등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권 담보권과 관련해서는 담보 등기부에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채권 담보권 내용과 관련해서 제3자한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등기는 채권 담보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대항 요건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약정에 따른 채권 담보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한 때 지명채권의 채무자 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 담보권에서 등기는 담보권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제3자한테 주장하기 위해서, 즉 대항하기 위해서 각각 등기를 한다. 그분이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담보권자나 또는 담보권 설정자는 다른 제3채무자에게 등기사항 증명서를 건네주거나 아니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건네주면서 통지를 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뭐 지금 담보권 설정자,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이제 제공을 합니다. 이때 이제 지명 채권과 관련해서 담보 제공하는 거고, 해당된 이제 제3채무자, 여기서 이제 제3채무자는 담보권 설정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제3채무자로부터 제3채무자에게 각각 담보권 설정, 즉 채권 담보가 됐다는 내용을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채권 담보가 설정됐다는 내용을 통지하거나 아니면 제3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각각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특이하니까 그거 이제 잘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에 관한 주장과 간선사항인데,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등기가 된 거 하고 그 밖에 통지나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 이때 선후입니다. 선후와 관련해서는 각각 등기하고 통지와 관련해서 도달이나 승낙의 선후, 어느 게 앞섰냐 뒤냐 그에 따라서 각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채권 담보권의 이제 실행과 관련해서 나 있고, 실행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직접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권 담보권의 내용과 관련해서 직접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담보 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룬 경우, 즉 제3채무자의 이제 채무가 변제기에 먼저 이룬 경우, 이때는 이제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공탁을 또 하도록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3자 지식 재산권과 관련해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각각 담보권과 관련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담보권과 관련해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해당되는 이제 지식 재산권에 담보권과 관련된 득실 변경은 등록을 한 때 질권에 따른 득실 변경 등록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일반 내용하고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 등기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동산하고 채권 담보권과 관련해서 등기하는 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 절차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내용 각각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관할 등기소 나인데,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방법원 그리고 지원 등기소에서 취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담보 등기, 즉 채권하고 동산하고 채권 담보 등기는 대법원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합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등기 절차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 나와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 담보권하고 동산 담보권 두 가지 이제 설정하고 이전하고 변경, 말소, 그 다음에 연장과 관련해서 등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장도 포함이 된다는 거, 그 부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과 관련해서는 공동 신청하는 경우하고 단독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등기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방법 나인데 방문 신청하고 전자신청, 부동산 등기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면 나인데 그 부분 여러분들 교재 나인을 각각 참고하시고, 등기 신청 접수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접수는 부동산 등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위에서 전자적으로 기록이 될 때 접수가 된 걸 보고, 그 다음에 효력 발생 똑같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할 때 효력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 각하 사유가 나인데 각하 사유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등기부에 이제 작성하고 기록사항 나인데 첫 번째 이제 기록사항,
담보권 설정자의 상호하고 명시에 각각 기록이 되도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채무자의 성명하고 주소, 그리고 이제 담보권자의 성명하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런 부분이 각각 등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 등기 필정부 이제 통지서 나인데 담보권 설정 그리고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가 끝났을 때 등기 필정부를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초 담보권 설정 등기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자에도 등기 필정보를 통지한다. 그 부분 잘 유념하시고, 원래 이제 부동산 등기는 관리자에 대해서만 등기 필정보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최초 담보권 설정 등기, 채권 담보나 동산 담보권과 관련해서 최초 담보권 설정 등기 했을 때는 권리자, 즉 담보권자 이외 담보권 설정자한테도 등기 필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담보권 존속 기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건 좀 유념하시고, 원칙은 이제 5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5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갱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갱신과 관련해서는 존속 기간 만료되기 전에 연장 등기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말소 등기하고 평정 등기하고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 각각 나와 있는데, 부동산 등기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동산 등기 내용 각각 참고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강의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